이따가 정리할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마저 정리하고 다 풀려고 욕심내지 말고 한 유형당 하나씩만이라도 먼저 해결해. 여기는 원래 첫 문제 풀 때 오래 걸릴 수 있어. 그거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 또 다음 거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수영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봐봐, 어떤 상황마다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했어야 돼. 우리가 진짜 학년 전체의 평균을 조사를 할 때는 전수조사를 했어야 되지.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시청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전수조사를 하는 걸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내가 표본을 뽑아. 그럼 이제 걔네들 가지고 내가 뭘 알게 돼? 그 표본들만의 평균을 알게 되고 표준 편차를 알게 되고 분산을 알게 되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추측을 할 거냐면 전체 집단의 평균을 추측을 할 건데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럼 그 오차까지 감안해서 내가 추측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꽤나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건 뭐라고? 한 표본 집단의 정보들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모평균을 맞지? 그걸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같은 걸 예측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 얘기야. 알겠어? 혹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졸었어? 아직 졸었어? 안 들려고 머리 들고 있었는데. 아, 잘했어. 아무튼 이제 그런 짓들을 좀 해볼 건데 너희가 잘 생각해봐. 오차 범위를 적당히 둬야지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오차 범위를 많이 늘려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종훈이 이번 시험에서 빵점에서 100점 사이 맞지 않겠냐? 이게 정확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한 60에서 70점 정도 맞지 않을까? 이게 정확할까? 첫 번째 게 정확한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첫 번째 게 정확하지. 0점에서 100점 사이 그게 정확하긴 하지. 야 근데 야 너희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겠어? 야 종훈이 0점에서 100점 정도 맞을걸? 이런 말을 믿겠어? 한 60에서 70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더 믿겠어? 종원이가 굉장히 첫 번째 걸 보는데 60에서 70점 사이라고 말하는 사람 걸 더 믿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차 범위도 적당히 잡아야 되는 거고 이게 방금 그 오차 범위에 대해서 누굴 믿으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신뢰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첫 번째 건 0점에서 100점 같은 경우에 신뢰도가 몇 %일까? 100%지. 무조건이지. 근데 이제 60에서 70점 정도라는 건 신뢰도가 한 95%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됐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측을 뭘 가지고 할 거다? 95%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예측을 할 거고 그때 신뢰도 95%로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구간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 했지? X가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지? 이걸 가지고 뭘 예측을 한다고? 모평균을 예측을 할 거라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일정한 값을 빼고 일정한 값을 더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구간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만들 거야. 이런 구간을 만들 때 이 세모 자리에는 이런 게 들어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이 K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만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이 n은 뭐겠어? 표본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 시그마는 뭐겠어? 목표준 편차. 목표준 편차가 뭐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근데 여기에는 추정할 때 약간의 거짓이 들어가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추정이라는 건 원래 한 표본 집단의 정보들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갑자기 모표준 편차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지. 그럼 실제로는 여기에 뭐도 쓰일 수 있냐면 모표준 편차 대신에 S라는 표본 표준 편차가 쓰일 수도 있어. 얘가 훨씬 더 현실적이지. 표준 편차. 내가 왜 얘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해? 나는 이 집단에 대한 정보만 아니까 이 집단에서 구할 수 있는 표준 편차가 사실 뭐야? 표본 표준 편차가 맞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때는 얘가 주어져 있나 봐. 그래서 보통은 모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고 문제에서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면 시그마 대신에 S를 쓴다.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간혹 의문을 푸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이게 표본 표준 편차 아닌가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본 표준 편차 아닌가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뭐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알았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S는 뭐라고? 표본 표준 편차 시그마는 뭐라고? 무표준 편차. 생각가 그냥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고 다른 거라고? 다른 거라고. 알겠지? 진수. 얘들아 봐봐. 그냥 이렇게만 구별하면 돼. 지금 구별해야 될 게 뭐야? 세 개지. 시그마, S,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뭐라고? 무표준 편차. 무표준 편차. 무표준 편차.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 그 다음 S 뭐라고? 표본 표준 편차. 내가 뽑은 요 표본의 표준 편차. 그 다음 세 번째 루트 n분의 시그마 뭐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여러 개 뽑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낸 거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한다. 그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봐봐. 정확한 건 이거야. 너희가 구별해야 될 거, 너희가 정확하게 공식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기억을 하고 시그마 대신에 뭘 쓴다고? 스몰 s를 쓴다고.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읽고 뭘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시그마인지 아니면 s인지. 됐어? 근데 너희들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은 없을 거야. 됐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냥 n자리에 n 넣고 n자리에 n 넣고 시그마 자리에 시그마를 넣거나 s를 넣고. 됐어? 여기까지 됐어?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 안 돼. 그러면은 여기 K가 뭐냐면 얘가 누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거냐면 신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거야.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면 봐봐. 우리가 어떤 구간을 정할 거냐면 내가 0부터 마이너스 K부터 K가 되는 구간을 정할 거야. 그럼 그때 요 전체 면적이 0.95가 되도록 하는 요 K값 존재해 안 해? 하지. 그럼 그때 그 K값이 1.96이거든? 됐어? 그럼 내가 신뢰도 95%로 추정한다고 하면 이때 그 K값을 몇을 쓰자야? 1.96을 쓰자야. 근데 이런 거 외워야 될까? 아니야. 외우지 않고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지냐면 표준정규 분포표에 이렇게 주어질 거야. 1.96 하고 옆에 뭐라고 써 있을까? 0.95를 절반 때리면 얼마야? 0.475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신뢰도 99%로도 추정을 할 거거든? 그럼 99%로 추정할 때는 K값이 2.58이야. 그럼 여기 옆에는 뭐가 써 있을까? 0.99를 이로 나누면 얼마냐? 0.49. 오, 이거 진짜 됐어?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구간을 정할 때는 이렇게 정할 거고, 얘가 뭘 조정하는 애라고? 신뢰도를 조정하는 애라고. 됐어? 그때 신뢰도를 95%로 추정할지 99%로 추정할지는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됐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얘를 뭐라고 줄 수도 있겠어. 2라고 줄 때도 있고 얘를 2.6이라고 줄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서 주어진 표준정규 분포표를 잘 살펴봐야 돼. 알겠지? 됐어? 그래서 정확하게는 신뢰 구간은 어떻게 정의를 한다고? x바에서 뭘 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거에서부터 어디까지? x바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것까지. 오케이? 요거를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뭐 정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그래봐야 여기서 열 뭐 한 거야? 뺀 거겠지? 됐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거야. 너희한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주어지고 여기 x바, 시그마, n 요런 것 중에 한 개를 안 줘. 그럼 이걸 구할 때는 뭘 써야 될까? 두 개 더하면 뭐 나와? 그치? 표본 평균 값이 나오지. 됐어? 두 개 빼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 거기까지. 됐어? 그냥 기본 개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문제를 한번 봅시다. 12번 한번 봐봐.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 어느 날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하여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했대. 그럼 N값이 100인 거야, 이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말이 이래. 여기 말 잘 봐봐. N개를 이미 추출을 했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건 몇 개야? 100개야. 그럼 얘네를 가지고 평균을 냈으면 그건 뭐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그래서 X바를 몇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X바를 500 이렇게. 그냥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가 40이래. 그럼 스몰 s를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40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됐어? 그때 신뢰도 95%로 모집단의 평균 수명 m을 추정을 하여라. 그러면 x바
마이너스 안 주어져 있으면 1.96 쓰면 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여기는 시그마가 아니라 스몰 s 이렇게 와주고 여기 스몰 m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와주면 되냐면 500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40 뭐 이렇게 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라는 건 이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 그렇게 너희가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실내가 99%로 추정하라고 여기 1.96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고? 2.58을 넣어주시면 된다고. 이런 거 쓸데없이 외우지 마. 이제 쓸데없이 외우지 마라 그러면 머릿속에 남겠지?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그치 그 분명히 왜 잘 외워지지? 그치 그치 진실 정확히 있어. 1.9, 2.5 바로 외워져 버렸지. 큰일 났다니까. 15번. 얘들아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노른자의 무게는 평균이에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내가 확률면서 x라고 쓰고 노른자의 무게 여기 밑에다 이렇게 살짝 써주고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때 달걀 64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러면 스몰 n을 64 이렇게 쓰고 표본 평균이 17이었다. x 바가 얼마였다라는 거야? 17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자료들을 정리를 좀 해주자고. 여기는 텍스트를 그때 99%의 신뢰도 그럼 15.71에서 스몰 m이 이렇게 추정이 되었대. 그럼 이 15.71은 어떻게 나온 걸까? 17에서 마이너스 k가 얼마야? 신뢰도 99%로 추정했으니까 2.58 곱하기 루트의 n분의가 아니라 8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이거 가지고 시그마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시그마 값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시그마 값 얼마야? 4지? 효정아 왜 볼게요? 시그마 값 4지?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마법 같은 계산을 한 게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 절반 때린 것만큼 여기 17에서 빠졌지? 아무튼 그럼 여기 A는 뭐라고 쓰면 돼? 17 더하기 2.5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지? 8분의 4 그래서 계산에 놀라시면 안 돼요. 계산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얘들아. 알겠지? 뭘 진짜네요. 그럼 내가 거짓 계산을 했어? 아니 씨발 계산한 거야. 근데 존나 심각하고 이 새끼 존나 슬퍼 지금. 나까지 꼴찌거리고 있는데. 이 새끼 진짜 안 봤어. 시간도 내 모자 정하는 게 많이 나는 게 잘. 아니 한숨 쉴 게 뭐 있어? 진짜 지질래. 얘들아 18번 아이 어느 지역 주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그럼 확률변수 x를 이제 물 사용량 뭐 이렇게 설정을 하자고. 물 사용량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5, 뭐야 표준 편차 뭐야 표준 편차가 5? 그럼 모평균 m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4.9 이하가 되기 위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어 아까 x 바 마이너스 세모에서 여기에 이제 스몰 m 이렇게 들어가고 x 바 더하기 세모인데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를 뭐 해줬던 거야? 빼줬던 거지. 그럼 2 곱하기 세모지?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4.9인데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2 곱하기 95%를 추정하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오면 되겠지. 얘들아 이것도 계산 족같다 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 4.9랑 1.96이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존나게 있어. 알았지? 많이 있어. 4.9랑 1.96은 무슨 소리야? 약분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근데 4.9 이하가 되기 위한이래. 4.9 이하가 되기 위한. 그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럼 루트 n 넘겨서 나머지만 숫자 계산 잘 해주면 되겠지? 됐어? 49 곱하기 4가 얼마일까? 49 곱하기 4는 196. 그러니까 연관 있어 없어? 분명 연관 있어.
이거 얘들아 이거 보면 여기가 19.6 탁 돼가지고 4.9로 나누면 얼마야? 분리해서 많이 4라는 거야. 그래서 n 값이 얼마야? 16 이렇게. 계산 안 복잡하다고. 분리해서 많이 암산도 돼 얘들아. 이거 쉬워 계산. 9.8 근데 이제 내가 너희 이렇게 속이게 될 수도 있어. 다른 데서 계산이 더러운 게 내가 너희 이제 앞으로 시킬 유제에서는 계산이 조금 더럽거든? 그럼 너희 뭐 하면 돼? 계산기. 오예 얘들아 봐봐. 내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했을 때 첫 계산 정도는 계산기를 써야 돼. 왜냐면 그 계산기를 썼을 때 딱 나는 복잡해 보이는 나눗셈이었는데 정수가 나왔어. 그럼 너희한테는 그 숫자들이 각인이 될 거야. 뭐야 얘 약분 되네. 그러니까 첫 계산 정도는 계산기 써도 괜찮아. 알겠지? 진수게 깡계산 말고 계산기 써서 얘네가 이제 배수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 마주하잖아. 여기서도 야 4.9, 1.9? 니네 평상시엔 별 생각 없잖아. 근데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럼 뭐 약분 되는 애들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도 계산이 복잡하면은 또는 정수가 안 나오면 선생님 계산이 이상한데 물어보면 나에게 여기 지금 수학의 정석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밑에 해설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숫자 확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또는 너희가 계산기를 써봐.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8시까지 어디까지 풀면 돼? 19번 시작. Let's go.